2024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제3지대 4개 신당. 이름이 좀 길었죠. 이 4개 신당이 모여서 개혁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잡탕 정당이 되지 않겠냐. 왜냐? 이 개혁신당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가 다투고 있는데 진보 보수가 모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색깔이 없죠. 그런데 뭐를 개혁을 하죠? 진보를 개혁하려면 신진보가 나오거나 보수를 개혁하려면 신보수가 나오거나 진보를 보수로 계속 개혁하거나 보수를 진보로 개혁해야 되는데 이 보수와 진보를 섞어놓으면 뭐를 개혁을 하죠? 신당이란 거는 뭐 새로운 당이나 틀 테니까 그렇고. 자칫하면 이 개혁신당의 등장으로 제3지대가 소멸되고 국힘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정치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일단은 개혁신당이 뜨니까 국힘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렇고 뭐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최고가 이낙연 닭이 이준석은 마이너스 통합이다라 그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돼요. 이준석 보기 싫어서 이낙연 쪽 떨어져 나가고 이낙연 보기 싫어서 이준석 당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기름 빼고 따기 빼고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동대표를 이낙연하고 이준석 두 분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될까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똑똑한 건 알겠어요. 근데 포용력이 없죠. 한동훈 씨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죠. 콕콕 집어서 말은 잘하는데, 이런 친구는 그냥 제가 보기엔 기자나 하면 딱일 것 같아요. 그냥 지적질하는 기자. 책임 안 지고. 그러나 이제 국정을 이끌겠다 그러면은 지적하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지적하고 나서 이제 모든 정책을 펴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를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비판만 하게 되면은 정책을 제대로 못하게, 국정을 못 읽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의 고집으로 제3지대 정당은 개혁신당으로 가서 이준석이 이끄는 모양을 갖췄는데, 지금 이준석은 보수를 개혁하자는 것 같은데, 보수를 개혁하는 건지,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지, 분명히 진보는 아닌 것 같은데, 진보보다 더 공격적으로 보수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준석과 합당했다 그러면 그건 큰 착오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수 쪽에서는 별로 이준석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씨의 등장으로 MZ세대에서 보수 성향 가진 사람들은 한동훈으로 이동하지 이준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낙연 씨 쪽이 이제 큰 세력인데 그나마 이쪽에서 호남표를 얼마나 이제 갖고 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 이준석과 이렇게 해놓으니까 호남표를 좀 긁고 오겠나. 이제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지명도에서 민주당 후보에 뒤진다면은, 호남에서도 크게 표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양당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나와서, 뭐 하나 선거 전에야 뭐 정당 만드는 게 뭐, 자본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의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더만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를 하면서
뭐 과거에 뭐 판검사였던 관계없이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법인이 있죠. 그 쭉 하면서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고 이제 몇 명의 변호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잖아요. 돈도 있고 그리고 고정 수입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비교적 쉽게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직업이 없이 오로지 정치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에 들어와서 또는 국회에 비서나 비서관 들어와서 바닥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당의 직원으로 있거나 국회의원의 직원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좋은데 또 되고 나서도 계속 돼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직업이 없더만요. 그래서 일종의 낭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 없고 그래서 출마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번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기웃하다가 못해요. 차라리 저처럼 월급쟁이 쭉 하다가 약간의 돈을 모은 사람은 한 번은 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웃기웃은 안 하죠. 신중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우리 당 하나 만들자 그러면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당 만들면 돼요.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뭐 생각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세를 모아야지 하면 그냥 모아지는 겁니다. 뭐 모든 게 결사체는 게 그런 거죠. 붕당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조직력을 가지려면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생각의 일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흐지부지 무너집니다. 특히 선거에서 패하고 나면은 야 이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이 정치 모임이에요. 국힘이나 민주당은 뭐라고 하든 간에 윤석열과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으니까 또 집권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만드는 제3지대 정당들은요. 어렵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요.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뭐 각기각계니 뭐니 한참 만들어서 했지만 그 정당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다시 자민당과 이제 민주당인가 그렇게 그리고 확 또 글로 가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많은 개혁인데 뭘 개혁하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개혁 외쳐서 나왔던 세력인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은 개혁하려면 자기네 이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다를 거고 그리고 이 비빔밥이 좋다고 하지만 글쎄 뭐 보기 나름이죠. 그 비빔밥은 먹어서 음식이지만 이거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건데 이게 될까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잡탕이 되지 않겠나. 이준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이렇게 영특한 것도 보이고 국힘당에서 참 앞날이 안 보일 때는 저 친구가 뭔가 할 것 같기도 하다는 기대도 좀 있었어요. 저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은 저 노선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붙을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저걸 그러면 할 거다라 싶었는데 결론은 못 하네요. 그게 뭐냐? 국힘당에서 배겨나야 되는데 못 배겨나고 본인이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른 제3지대와 합쳐서 개혁신당을 확대했으니까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이제 보수에서 아웃입니다. 이 정치 리더로 이제 크기가 어려운 조건을 더 갖춰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 자유를 누리지만,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젊은 사람을 끌고 몸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확 사람을 끌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패했고, 이 조심스러운 거는 해낼지 몰라도 뭔가 좀 부족해요. 한 3% 부족하고. 과거에 DJ나 YS라면은 뭔가 결기가 있어 사람을 끌고 모으는데 이거 두 사람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뜨긴 떴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잡탕이 돼서 그 흔한 제3지대 정당과 같이 소멸되지 않겠느냐. 다시 대한민국을 다당제로 가자라고 해서 나왔지만은 양당제에 기여를 하고 불쏘시개가 이제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당인데 미리 한번 던져봅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해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 이해책입니다. 감사합니다.